아, 오늘 그 소형 챔버가 아니라 이제 중형 챔버 실험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자료 프로세싱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 그 프로세싱한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어, 자료는 이미 그 프로세싱을 다 이제 완료를 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해당 어떤 실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최초 이제 아마 블랭크 테스트 아니면은 처음에 계속 이제 매저먼트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단계에서 여기겠죠. 아마 이 포인트에서 톨루엔하고 아마 질소산화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드로 해서 하면은 네, 여기가 이제 뭐 이를테면은 이제 플러스 x를 이제 주입을 이제 하기 이제 시작한 포인트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C1일 때, 즉 콜렉션 그 에피션시가 1이었을 때에 대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HR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검은색을 보면은 파란색과 이제 초록색이죠. 초록색을 보면은 초록색이 이제 그 유기물질이고 파란색이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시딩을 한 아마 컴파운드들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아마 그랬을 텐데 기타 설페이트 암모늄, 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측정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 시딩한 어떤 컴파운드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그 콜렉션 에피션시가 1이었을 때 어떤 데이터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에서 C에 대한 어떤 사항을 좀 보정을 많이 이제 그 했는데 그림을 거의 다 지원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이제 해서 콜렉션 에피션시를 그럼 CDC가 아니라 고정값을 그 이용을 그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CDC가 0.42가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콜렉션 에피션시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이 그 화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진단 및 그 HR 이온 그룹에 보면은 이 HR 배치 테이블이 있고요. 프레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테이블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쭉 보시면은 HR 여기에 그 스펙 리스트가 있고요. 네임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용을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올가닉과 관련된 사항이 이제 0.42를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래 레퍼런스는 다 이렇게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값은 자 1로 이제 되어 있어요. 1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또 설명을 하나를 더 드리면은 여기 HR 스펙에서 뭐 I 팩트 리스트라고 뭐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있고 이 값하고 이 값이 다 곱해져 가지고 아무튼 이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농도가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 세 가지 또는 이 네 가지가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를테면 거의 레퍼런스에서 거의 고정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실험에 있어서 조금 뭐 변화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뭐 여기다 이 값에다가 바꿔서 넣을 수가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AMS에서 포지 효율에 대한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션이 에피션시를 최종적으로 얼마나 이제 넣어줄 것인가. 자, 이것은 상대 습도 그리고 각 화학적 구성 성분의 조회점과 이제 관련이 매우 이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PM1에 어떠한 성분들이 구성이 더 많이 되어 있고 적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콜렉션 에피션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많은 어떤 연구들에서 유기 성분에 대한 사항은 거의 고정값을 사용을 해도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0.42, 뭐 0.45, 예전에는 0.5를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챔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나이트레이트와 오르가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성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밑에서 이제 웨이브 스테이트를 해서 보면은 HR이죠. 자, 이거가 카피. 저 웨이브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오르가닉이 여기에서 보면 에버리지가 지금 39.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서 ORG가 아니라 NO3에 대한 사항을 보게 되면은 NO3는 0.6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이요. 상당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약 그 39.578 나누기 자 0.599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0.599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한 1% 정도 죠? 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생성이 된 게. 자, 그래서 거의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화학적 조성에 대한 영향은 거의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 ORG에 대한 어떤 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C 값을 화학 그 CDC, Chemical Dependence한 상태의 값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가령 우리가 이제 일반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 성분에 대한 조성을 하려면은 HRCDC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CDC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이게 여기에 대해 이미 다 계산을 이제 해놓은 이제 상태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어떤 사항들하고 했었을 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특히 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자, 아예 이 해당되는 성분이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굳이 이 CDC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 브라우저에 이미 그 CDC에 대한 값이 그러니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HLEC F 페이지 이 값이 지금 CDC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HR 그 CDC에 대한 F 페이지입니다. 어떨 때는 초기에 지금 보세요. 0.42에서 출발을 해서 포지 표율이 거의 1 가까이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가까이 올라가게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로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챔버로 유입되는 수분은 거의 없습니다. 챔버의 수입은 상대 습도가 거의 10% 이하이고요. 10% 미만이죠. 10% 미만이고 여기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성분이 이제 ORG를 생성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토루렌과 NOx 그 가스만 이제 넣어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 파티클 자체가 조해성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조건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CDC 값을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화학 그 성분의 어떤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때서부터는 거의 C 콜렉션 에피션시가 거의 1의 값에 거의 아마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이 CDC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배치 테이블, HRE 배치 테이블에 과연 어떤 값을 넣을 것인지 여러분께서 상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DC는 이제 0.4 이렇게 하고 우리가 HR 핏에서 그래서 HR ORG NO3 SO4는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칼큘레이션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 이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렉트가 아니라 뭐 M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우선은 써주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한 최대 맥스 농도가 지금 한 12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C2를 적용을 하면은 대략 한 50, 이 정도, 50 정도 이 선에서 아마 ORG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는 그냥 C 고정값 0.41을 이렇게 이용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좀 과학적인 어떤 이미 이전에 그 실험을 이렇게 했었던 그 선례들에서 뭐 C 값이 좀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값들을 좀 참고를 해서 고정값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 매스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우리가 대략 이제 픽스를 이제 해 놓는 거죠. 해 놓고 그 다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지금 그 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올가닉 성분을 이제 구성을 하는 이런 어떠한 조각이온들에 대해서 쭉 이제 플로팅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여기 이 HR 판넬에서 이 가운데 보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있죠. 이 커서 그래서 set list to all HR 그 패밀리에 대해서 클릭을 이제 하면은 이와 같이 그 패밀리 이온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패밀리의 그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뭐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ORG와 관련된 사항들만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유기 성분들까지 설퍼는 어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HO까지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면은 그래서 M1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tinue. 그럼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HO에 대한 어떤 사항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높은 그 성분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CHO1입니다. 그래서 이 CHO1 어떻게 보면 조각이온이 가장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씩 뭐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마 CH 조각이온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CHO 네. 자, CHO 그레이트 1 그러니까 산소가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이상 이제 붙은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아무래도 이 두 개를 아마 합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떠한 CH 컴파운드 CH에는 CXHY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산소가 덜 붙은 녀석들의 그 영향이 이제 강하고요. 이런 어떤 CHO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반응기 내에서 이렇게 그 산화가 돼서 뭐 질소 산화물과 뭐 반응을 하든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는 어떤 UV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발생이 된 광학 뭐 생성 물질이라고 우리가 뭐 볼 수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HO고요. 네, HO 라디칼 HO 프래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HO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톨루엔을 만약에 넣었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반응기에서 그
반응기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화학적 반응 경로에 있어서 어떤 그 산화가 되고 산소가 붙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조각이온으로 이제 떨어져 나온 이 HO 그 펑셔널 이제 그룹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 OH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쪽 산소가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그룹에 이제 들어갈 수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밑에 이제 쭉 깔려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N 컴파운드 그룹입니다. 그래서 CHN.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우리가 공급을 한 그 질소 산화물하고 이제 반응이 돼서 그게 이제 유기질소 화합물로 이제 전환이 된 어떤 물질들이 조각이온의 어떤 형태로 떨어져 나온 것들이 이제 측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 유기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HRORG에 대한 ORG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화학적 구성이 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각 내서 쓸 때 이런 어떤 조각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 친구가 주로 이제 CH 그룹이 주로 이제 많구나, 또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변화해 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마 그 주입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톨루엔과 질소산화물을 이때 이제 주입을 이제 한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멈췄겠죠. 멈춘 다음에 계속 멈춘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생성이 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TDC가 반영이 된, 그러니까 콜렉션 에피션시가 반응이 된 그 사항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이온의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HR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원소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해놓은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반크레블린 데이터고요. 이 반크레블린 데이터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반응의 하기 어떤 시작, 그 베이스라인에서 측정이 된 값이고, 실제 주입을 했었을 때는 다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웨이브를 그 타임 시리즈로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T 시리즈로 해서 리버스 레인보우 상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마커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add annotation을 하면은 원소 구성이 이제 HRORG를 구성을 하는 뭐 CHONS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친구를 이제 프레임을 트랜스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실제 실험을 이제 시작을 한 시간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12시서부터 이렇게 쭉 17일 그리고 18일 그리고 종료.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최초 HC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HC 비율이 상당히 높고, 산소는 5대 C는 거의 이제 한 0.7 이하가 되죠. 여기에서부터 아마 인젝션을 하셨겠죠. 인젝션을 이제 한 다음부터 쭉쭉쭉 생성이 빠르게 되어 이제 오는 거죠. 생성이 되면서 아마 그 챔버 안에 이제 UV도 있고 이제 질소 산화물들이 이제 같이 공급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점점점 초기에는 HC 비율도 높았지만 바로 질소 산화물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응을 이제 통해서 이와 같이 점점점 밑으로 산화되는 어떤 비율이 점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우선은 뭐 첫 번째로 톨루엔이나 뭐 질소 산화물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을 해서 입자가 뭐 되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또 그 마이너한 그런 어떤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메이저한 어떠한 큰 어떤 파티클로 되는 그러한 큰 어떠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저 H에 대한 어떤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토탈. 왜냐면 매스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은 이제 매스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티클 사이즈도 작은 데에서 커지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어떤 원소의 개수는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인 원소의 비율은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H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이제 산소의 비율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 시딩을 이제 딱 종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산화가 되어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성장과 에이징이 이제 완전히 멈추게 되는 그런 어떤 종료를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원소의 어떠한 비율이 좀 약간씩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덧대어서 우리가 주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OCB, HCB, NCB, 뭐 SCB, 뭐 그리고 OSC, 뭐 탄소 산화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한 번씩 이제 걸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은 S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NC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우선은 하이드를 우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 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그 시딩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부터 시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레인지를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레인지를 우리가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로 해서 한번 레인지를 해서 보면은, 그렇죠. 이때는 그냥 아무것도 그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 어떤 베이스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값을 보시게 되면 많이 OC 비율도 그렇고 뭐 HC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데이터가 중구난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의미가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한 6시, 오후 6시 실험을 한 7시부터 시작을 이제 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7시, 8시, 6시 반 정도에 아마 스타팅을 이제 한 거네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이 OSC에 대한 어떤 산화 수준은 거의 일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소 산화 수준은 거의 이제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과 2 사이 약 한 1.5 정도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1.5 정도 사이에 있고요. 이제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요. 자, 마이너스로 이제 간다라는 거는 산소가 완전히 지금 거의 이제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인 거고요.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산소가 대략 한 1.5 정도 있고요. 이 그 탄소의 어떤 산화 수준은 마이너스 2부터 보통 플러스 2에 거의 수렴을 합니다. 이 영역대에 거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OC와 주로 OMOC에 대한 어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 산화 수준은 봤으니까요. 이제 의미가 없고 SC, HC도 없고, 이걸 다 GE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를 하고요. 그러면 없어졌고, 자, 여기에서도 이거를 하면은 0부터 네, 0부터 2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OC,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OCB고요. 위에 있는 게 HC입니다.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처음에 HC 비율이 상당히 높다가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게 되면서 점점 1.5 미만으로 쭉 이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OC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거의 이제 없다가 바로 이제 시딩을 하게 되면서 급격히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약간 그 슬라이스하게 좀 올라가는 것들을 보이지만 일정한 범위에 쭉 수렴합니다. 이게 이 그 중형 챔버 실험에 있어서 해당 조건에서 우리가 이 그 유기물질이 생성이 됐었을 때
생성이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조건, 그러니까 원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즉 OCB와 HCB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앰비언트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러한 어떤 OCB와 HCB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들과 어떤 견주해 봤었을 때 이러한 해당 그 반응 실험에 대한 어떤 한 특징을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이 실험에 있어서 OCB와 HCB 및 실험 조건으로 사용을 한 다양한 인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해당 어떤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된 오의 모씨의 어떤 다른 것들을 다 하이드를 하고 오의 모씨를 루이스를 하면은 이 오의 모씨에 대한 어떤 특징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오의 모씨의 어떤 비율이 이런 어떤 광학 반응으로 해서 생성이 된 비율이 대략 2 이상입니다. 그렇죠? 사실 2 이상. 즉, 2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프라이머리한 그 어떤 오르가닉에 대한 어떤 컴파운드들은 대부분 이 2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적 이 밑에 더 이제 나타나는 녀석들이 주로 이제 많고요. 좀 약간 공기 중에서 이제 에이징 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이제 측정을 했었을 때 우리가 유기 성분에 대한 어떤 그 이 오의 모씨의 비율은 2 이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한 그 이학적인 그런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수치들과 이 반응 실험에서 확인을 한 이 수치들이 어느 정도 어떤 그 유의한 그런 어떤 범위에 있는 걸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광학 반응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소 비율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HR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HR에서 본 것도 말고 이제 유닛매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닛매스는 AMS 아날리스트. 자, 여기에서 이제 다 프로세싱을 이제 한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자, 사전에 이제 출력을 해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F43, F44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F43, F44.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F43과 44에 대한 어떤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제 그려놨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지금 그 F44와 F43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닛매스도 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항으로 기본 프로세싱을 이제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산포가 되어 있는 녀석들은 시딩을 하기 전이고요. 이제 우리가 산포를 그 시딩을 한 다음에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딩을 해서 처음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F43 이 프랙션으로 간다는 건 아무래도 산소가 비교적 적은 좀 약간 그 프레시한 CXHY가 어떤 계열의 조각 이온들이 이제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대요. 의미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딩을 한 순간 이 그림하고 이쪽에 타임 그래프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산화가 F44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살짝 꺾이게 되죠. 살짝 한번 꺾이면서 다시 또 급속하게 좀 증가를 합니다. 자, 증가를 이제 해서 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종료가 이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산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뭐 시딩이 되면 될수록 자, 이 F44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항들이 보통 기본적인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사이즈를 또 한번 입혀 보면은 HRORG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HRORG 사이즈를 한번 입혀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이때가 거의 최대 농도가 나타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최대 농도가 나타난 어떤 시기가 대략 한
이 정도, 네, 이 사이에 이제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이후에는 점점 농도가 감소되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닛매스에 대한 어떤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피토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토프에서 사이즈를 우리가 뭐 ORG 43, 44, 57, 자, 요렇게도 다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각각에 대한. 이거 유닛매스에 대한 그 사항이고, HR에서 HR 처음에 자료를 수집을 할 때 피토프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HR 피토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세부적으로 그 각각 이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이즈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그려놨던 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요게 지금 유기 물질에 대한 것과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딩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파티클이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면서 급속하게 파티클 개수가 증가하는 구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가하는 이런 어떤 구간들을 보면 주로 여기서 100나노에서부터 AMS에서는 우리가 파티클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0 이하에서 대략 그 입자에 대한 어떤 트랜스미션의 입자에 대한 트랜스미션 레이시 50에서 600 나노미터 정도니까요. 여기서 실제 측정이 되는 거는 이제 한 100 나노 때부터 이제 측정이 이제 못 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약간은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파티클이 상당히 생성이 되고 있는 약간 바나나 쉐이프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입자가 상당히 이쪽에서 생성이 되고 이쪽에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유기 성분과 이 나이트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와 같이 에버리징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징 값을 우리가 레전드로 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에버리징 값은 여기에서 자, 디폴트로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ORG와 NO3에 대한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는 이제 요렇죠. 요것을 사이즈를 좀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은 자, 이런 어떤 약간 평면 그래프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요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 성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유기 성분에 있어서 주요하게 구성이 됐던 자, ORG 43 그리고 ORG 44, ORG 57에 대한 어떤 프랙션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ORG 43에 대한 어떤 사항들의 어떤 메인 피크 아마 대략 그 피크에 대한 사이즈에서 가장 최빈경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0 나노미터 정도에서 이제 나오고요. 대부분 다 300 나노미터에 나옵니다. 자, 57 같은 경우에는 CX 계열인데 별로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RG 43 쪽에 CH 그 계열에 이제 이게 상당히 높고 57은 별로 없고 ORG 44 자, CO2 플러스 자, 이온에 대한 어떠한 그 사항은 이 43보다 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만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녀석들의 어떤 강도가 약간 CH 계열들이 상당히 우선은 많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 산화가 된 ORG 44 자, 이런 어떠한 녀석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